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2월 12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82.12포인트 1.62% 상승 마감했습니다. 윤 대통령 담화에도 저가 매수,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215억 순매도, 기관은 1536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 또한 683.35포인트 1.10%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637억 매도, 기관은 716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또한 개인의 사자세의 1% 이상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재차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주는 1431.90원, 3시 30분 기준 0.02% 하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전국 불안이 가중됐지만 이하나 약세가 진정이 되고 수출업체 내고 달러 매도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성장과 R&D 모멘텀에 따른 내년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전망 소식에 녹십자 오타 났네요. 녹십자, SK바이오팜, 대웅제약, 바이넥스, 펩트론, 인벤티질의 메디포스트, 파미셀 등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이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언급과 또 SK팜테코가 대규모 비만 치료제 수주 소식도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줄기세포 테마는 동물 성분 배제 무이종 환경서 인간장 줄기세포 대량 배양 성공 소식이 나온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일 삼성증권 보고서에서는 최근 미국 정책 불확실성, 금리 방향성, 연말 양도세 피 매도 등의 수급 이슈가 불거지면서 헬스케어 업종 전반에 주가 조정이 나타났으나 실적 성장과 다양한 R&D 기술 개발 모멘텀 고려 시 내년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커버리지 기업의 내년 실적이 기업 실적들의 매출액이 18% 상승, 영업이익은 81% 상승으로 견고한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GLP-1에 대한 규제가 있을지라도 GLP-1의 임상적 효능, 혈당 관리, 체중 감소, 비만 관련 합병증에 대한 효과 등은 명확하여서 글로벌 제약사의 GLP-1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방향성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업체에 대해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또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생물보안법의 통과 가능성 여전히 높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자모 보안 관련 종목들이 어제 오늘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초전도체 관련 종목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구글이 초전도 가지고 양자 컴퓨팅 반도체 칩셋 일로우 공개를 했는데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CQ센 상한가, 엑스게이트 상한가, 엑스게이트 이현상, KCS, 우리로, ALT, 코이버 등 양자 암호 보안 관련 종목들 그리고 CCS, 덕성, 탑 엔지니어링, 신성 델타테크 등 초전도체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지난 밤도 증시에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초전도 양자 컴퓨팅 반도체 칩셋 일로우 공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연일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연산 속도를 물론 계산 오류까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최신 양자 컴퓨터 칩 일로우를 9일 현지 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공개를 했습니다. 슈퍼컴퓨터로도 10자 10의 25제곱년이 걸리는 연산을 5분 만에 해내는 것은 물론 양자 컴퓨터의 30년 된 고질적 난제인 오류 정정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언급과 SK팜테크 대규모 비만 치료제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펩트론, 상한가, 인벤티질의 블루엠텍, 대웅제약, 대한누팜 등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대웅제약은 티온랩, 테라피티스, 대한누팜, 다림바이오텍과 매월 1에 투여하는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던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CEO가 11일 현 X의 계정에 글을 올려서 GLP 억제제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에 제공하는 것보다 미국인의 건강과 수명, 삶의 질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그 무엇도 접근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또 최근 보험사 체계 경영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루이지 만조니의 선언문의 일부인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기대 수명은 약 40이라는 내용을 게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SK그룹의 원료의약품 기탁 개발 생산 CDMO 자회사 SK팜테코가 글로벌 대형제약사에서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를 수주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는 SK팜테코가 연 매출 약 9천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국내에서 젯바운드, 이고비 등과 같은 비만 치료제를 수주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은 미국 일라일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보건부는 지난달 26일 메디케어 보험 가입자들이 비만 치료를 위한 약물에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규정에 메디케이드 보험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될 것이고 이를 통해 메디케어 가입자 330명과 메디케이드 가입자 400만 명이 GLP-1 약물을 보험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줄기세포 종목들이 오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동물 성분 배제 무이종 환경에서 인간 장줄기세포 대량 배양 성공 소식에 메디포스트, 아크솔루션스, 바이온, 바이오솔루션, 파미셀, 쿼스템, 캐몬 등 줄기세포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임성각 교수 연구팀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손미영 박사 연구팀과 공동으로 동물 성분이 완전히 배제된 무이종 환경에서 인간 장줄기세포를 대량 배양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지섬유 아세포나 메트리젤 등 동물 유래 물질 없이 기상 증착된 유기 고분자를 활용해 배양, 재생치료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 이 배양한 장줄기세포를 실제 장 상피가 손상된 염증성 지 모델의 대장 조직에 생체 내 이식 실험한 결과 손상 부위가 재생이 되고 염증 반응이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플랫폼의 대규모 생산성을 평가한 뒤 환자 유래 줄기세포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지난 2일자에 실렸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ALT, 두산테스나, 아나페스, SNS텍, 리노공업 등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간밤비 증시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 기대치 부합서 혼조 마감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72% 오르면서 5,027.80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반독점 조사 우려 속에 엔비디아가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날 3.14% 반등에 성공을 했고 브로드컴도 6.63% 상승, 또 애플과 AI 서버 칩을 개발한다고 소식도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타 다른 반도체 관련들도 상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AMD, ARM, 마이크론, 램서치 등 여타 다른 반도체들도 상승했습니다. 한편 전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은 1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4%, 15억 9천만 달러가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는 43%, 컴퓨터는 53.6% 등이 크게 늘어나며 수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늘 17일부터 3일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이 19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차세대 AI 솔루션 개발 현황 및 향후 로드맵 등을 나눌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동연 관련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조국 대표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소식에 반사익 기대감에 SG글로벌, 코메룬, PM풍년, 유나이텍, 스타플렉스 등 김동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반면에 화천기계 등 조국 관련 종목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대법원에서 3부는 이 사문서 2조, 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온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온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선택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국 대표는 2년간 수용 생활을 해야 하고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되고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밸류 후퇴 가능성 일축 분석에 은행 종목들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DGB 금융지주, KB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일부 은행 종목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방산주도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분석 소식에 방산 관련 종목들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우리기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이 DGB 금융투자 보고서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미 국방부에서 하는 삭감 우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이 국내 방산업종이 급격한 센티 악화로 주가가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 방산업체들의 12mm FWD 퍼가 전쟁 이전에 18년은 19.2x, 19년은 17.4x, 21년은 22.x였는데 이거보다 낮은 수준이 16.1배에 도달한 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종전 이후에도 지속될 국방 예산 증액, 방위비 확충 기조와 무기 산업의 락인 효과가 더해진다면 25년에도 추가 수출 뉴스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일부 국내 구매국에서 사업 추진의 의사결정을 미룰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당장의 먹거리를 위협한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기조와 수주 기대감이 지속되고 2025년에서 26년에도 증액 구간이 이어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후에서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